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혹은 어쩔 수 없이 빚이라는 걸 지게 되죠. 가까운 가족 아니면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이거 역시 빚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행이든지 금융사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 이거 역시도 빚이죠. 다만 금융사에서 빌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죠. 개인한테 빌리는 것은 이자가 높을 수도 있고 이자가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지인의 친밀감, 그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이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금융사에서 빌리는 이 빚이라는 대출은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절대 없죠. 무이자는 무이자가 있으면 저부터 달려가죠. 자, 그런데 이 금융사에서 빌리는 대출을 보면 보통은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 있고 우리가 또 뭐 3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뭐 말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업이라고 봅니다. 대부업. 아무래도 1금융권은 우리 시중에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이자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건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자를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2금융권, 3금융권, 바로 대부업체. 이것들은 대부분 이자가 다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2금융권은 보통 10%대 후반에 많이 실행이 됩니다. 뭐 이금융권 뭐 최저금리 뭐 7%, 8%, 5% 그거 받을 조건이면 여기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2금융권에서 10% 미만의 대출을 이용하기란 어렵고, 다만 1금융권만 꾸준히 이용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10%대 초반에 좀 나오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0%대 중후반에서 많이 대출되고, 대부분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들 24%. 그냥 이쪽에서 대출을 빌릴 때는 이자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필요한 돈만 내가 구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최대한 잘 받았어요. 1금융권에서부터. 뭐 은행 가가지고 받고 또 받고 더 이상 은행에서 안 해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갔어. 그래서 여기서 받고 또 받고 해서 더 이상 또 2금융권에서도 안 나와. 그래서 또 이제 여기를 갔어. 자, 이 순서대로 갔다면 이분은 대출을 아주 잘 받으신 거라고 봐야 돼요. 많아서 문제지 대출 받는 순서, 방식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대출한다 그러면 대출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라도 나 이자 좀 낮은 걸로 좀 받고 싶다, 그것도 안 돼요. 왜? 이미 1금융권에서 다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1금융권이 지급료로 대안하고 싶다는 뜻이 되는데 더 이상 안 되죠. 차근차근 아주 잘 받으셨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여기서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절반이나 받고 더 받을 수 있는데 급하다는 이유,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리 와버렸어요. 귀찮으니까 얼른 여기서 대충 받고 금방 갚을 거니까 얼른 쓰고 빨리 쓰고 얼른 갚아버리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그냥 2금융권 나와버렸어. 근데 이건 걸 이게 생각처럼 상환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또 부족하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까지 왔어.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냉정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받았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줄였을 건데, 귀찮다는 이유로 여기부터 했더니만 이거 이자는 평이자는 높고, 얘네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안 돼요. 얘네들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받을 수도 없게 됐고, 이자 지출은 너무 심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1금융권인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대안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입니다. 2금융권 대부업을 이만큼 쓰고 있어. 은행권엔 대출이 이만큼 있어. 근데 얘네들 없으면 이만큼까지 될 사람이야. 근데 딱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이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은행에서 그 정도면 우리 대출 되니까 우리 걸로 대안을 해줄게요. 안 해주죠, 절대. 은행에서는 대안이라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신용대출이 한도가 나온다면 그 대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냥 이걸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금융권, 3금융권을 이용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은행으로 대안을 해요? 은행에서 안 해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통대안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금융권하고 3금융권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저희가 상환을 다 해버리죠. 없애버려요, 대출을. 그럼 대출이 하나도 없죠. 대출이 없어지면 신용 등급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오른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2금융권, 3금융권 대출 하나도 없죠. 신용 등급 좋죠. 회사도 다니고, 신용도 좋고, 대출도 없고, 이러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리가 없죠.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통대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대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자격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그 자격 조건이 또 돼야만이 가능하고, 사실 통대안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뭐 말 한마디로 착 하고 진행이 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저한테 통대안 문의 주신 분들이 카톡으로 상담을 많이 하거나 문자로 좀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화가 불편하다고.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이게 쉬운 상품이 아닌데 단순히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고객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정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강력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통대안 자격 조건. 첫 번째, 직업. 자, 현재 직업을 따지자면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직업만 가능합니다. 바로 직장인만. 안타깝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뭐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근데 직장인도 누구나 가는 거 아니야. 직장만 다니면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혹은 계약직에 한해서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것도 오로지 4대 보험 적용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직업은 알게 됐다면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당연하죠. 재직 기간도 맞아야겠죠. 재직 기간은 기본 1년 이상이셔야 돼요. 1년 이상인 이유는 채무자의 연봉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몇 개월만 다녀도 이걸 뭐 12개월로 곱해버리면 연봉이라는 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봉이다. 그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몇 월 입사했으니까 지금까지의 받은 급여 이걸로만 연봉을 계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봉 계산이 안 돼요. 1년치로 계산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무조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간혹 7개월 이상이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연봉 대비 소득이 낮으신 분들, 맞아.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신 분들 중에서도 연봉도 적지만 부채도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정부 지원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은행에서 판매하는 세희망월시, 뭐 사입돌, 그리고 이금융권에서 판매하는 햇살론 이런 게 적용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봉 3,500 이하, 3,500 이하의 부채가 뭐 3,000 이하, 2,000대, 2천만 원대 이 정도이신 분들은 7개월만 지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3,500인데 부채가 뭐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려워요. 그럼 무조건 1년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500 이하, 3,500 이하 부채 비율이 약 70% 이하이신 분에 한해서 7개월 이상만 근무하셔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 100% 장담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냐? 연봉.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7개월 이상 되면 3,500 이하. 근데 난 1년 넘었어.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최소 연봉. 최소 2천만 원 이상이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연봉 2천이 넘어야지 그나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연봉 2천 이하이신 분은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턱없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안 나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천 이하는 좀 저희가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게 간혹 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봉은 2천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신용 등급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라이스 7, 올 크레딧 8 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등급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라이스 7, 올 크레딧 8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이용했거나 과거에 신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풀리긴 했지만 풀린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라이스 7하고 올 크레딧 8이에요. 아니면 현금 습스 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체 기록이 있거나 어떠한 신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7, 8등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용에 별 문제가 없는데 7, 8등급,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데 7, 8등급. 그러니까 뭐 1금융권 안 써버리고 2금융권 상품은 계속 쓰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연체도 없고 뭐 특별히 신용에 문제도 없지만 7, 8등급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신용적인 문제로 이렇게 등급이 떨어졌다, 신용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좀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자, 다음으로 연체. 자, 여기하고 연관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연체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신용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이 등급이라면 어렵다고 했죠. 연체에는 단기 연체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연체. 이게 뭐냐면 3개월 이내 연체하신 분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
연체를 6일을 했던 60, 90일, 89일을 했던 3개월 이내 연체하신 분들은 단기 연체라고 합니다. 단기 연체 있고,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곧 이제 장기 연체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 이력은 3개월 이상 연체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신용 불량이 되었던 분들이죠. 아, 나 신용 불량 된 적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분들,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분들, 이분들 절대 안 됩니다. X,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다반사입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소액만 나오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업체들이 있어요. 상담사들이. 그러니까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이거는 되겠네? 해가 그래서 진행했는데 안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 이력 있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통대한 알아보지도 마세요. 그냥 알아보다가 이상한데 사기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 연체 이력, 이분들은 애매합니다. 어찌됐든 1년 이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1년은 지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년이 됐거나. 이런 분들은 단기 연체가 한두 건 정도 짧게 한 달, 두 달 이렇게도 아니고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짧게 한두 건 정도, 이런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직권이나 신용이나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2년 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단기 연체가 10건, 5건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 나올 확률이 낮아집니다. 나오더라도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연체 기록, 이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50%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세요. 자, 이 말은 웃을 일은 아닌데, 연봉이 250%나 되는 빚을 진 분들이라면 이 모든 빚이 절대 은행에서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은행 플러스 이금융 플러스 하다못해 대부업까지 평균 이자도 무조건 10% 이상으로 높게 됩니다. 대부분이. 자, 그럼 왜 이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하느냐? 이 비율에 이금융권, 대부업 이런 데 부채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의 급여로는 절대 갚아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갚아나가신 분들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진 않았지만 나가신 분들이 없는 걸로 보여요. 월급 받으면 대출금 갚는데 대부분이 소비가 되어버려요. 그래도 대출금 갚으면 어디야? 그래요, 대출금 갚는 거 주는데 생활은 안 할까요? 안 하나요? 거기에다가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 가정주부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애들 둘 다 초등학생이에요. 생활비 어마어마해요. 나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꾸리고 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생활비를 내가 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일주일에 술을 제가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아니면 2주에 한 번 먹을까, 이 정도입니다. 생활비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좀 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250% 이상 돼버리면 못 갚냐면 갚아나가요,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줄여서 갚아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생겨야 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아니면 더 이상 생활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또 다시 대출을 받게 돼요. 이 상황에서 대출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고금리밖에 안 돼요. 정말 이자 높은 애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자를, 자, 낮은 애 이자가 보이죠? 낮은 애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있고, 그 다음 아주 높은 애 있죠. 그럼 점점 대출을 갚아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갚아나가겠죠. 얘도 갚아나가겠죠. 근데 돈이 필요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럼 어디서 받아야 돼? 2금융권. 2금융권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대출, 3금융권이 많으니까 안 해줘요. 3금융권에서 이제 또 받는 거예요. 갚은 만큼 여기서 이만큼 다시 또 받게 돼. 자, 그리고 나 시간이 가니까 또 이거 점점 갚아. 이것도 갚아나가. 또 돈이 필요하네. 이것도 갚아. 또 돈이 필요하네. 어디서 대출이 돼? 여기가 많이 있으니까 안 해줬다는데 또 여기를 여기서 또 빌리는 거야. 얘는 다 갚았어. 얘는 거의 다 갚았어. 조금 남았어. 얘도 이만큼 갚았어. 근데 또 돈이 필요해. 어디서 빌려? 또 여기서 빌려야 돼요. 여기서 안 빌려줘. 얘네들, 얘 상금융 때문에. 그럼 결국엔 대출이 어디 가느냐? 얘네들 없어. 얘만 남아버려. 시작은 저금리부터 시작했지만 이 대출이 빚이란 게 안 없어지니까 결국엔 이 고금리 얘만 남게 돼요. 얘를 어떻게 갚아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신청하는 거예요. 개인회생.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최소한 최저 생계비는 놔두잖아요. 국가에서. 그거 놔두고 다 나머지 입금해라. 스트레스 덜 받아 차라리. 개인회생을 어렵고 힘들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불량이고 카드도 무슨, 아니 이 큰 빚 지고 있으면서 카드 쓸 생각합니까? 길어봤자 5년인데 5년 딱 지나고 나면은 일반 똑같아져요. 일반인들하고 대출 하나도 없고 신용도 중간으로 딱 잡히고 처음부터 다시 신용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끌고 가려면 평생 가야 돼. 평생. 그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뭐 가족이 나 너 빚 갚으라고 돈 다 갚아주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자, 부채 비율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이 통계는 부채 비율을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군에 따라서 틀려요. 직군 제가 설명 자주 했는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코스피 상장업체, 코스닥 상장업체, 외관법인, 일반법인, 개인사업장 이런 순위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연봉이 200%가 넘어도 통대안이 되지만 개인사업장 직원은 200% 되면은 통대안이 안 됩니다. 일반법인은 180% 넘어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현재 또 가지고 있는 대출 내용이에요. 공무원이 빚이 200%야. 연봉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통대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빚을 어디서 졌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고객님의 전반적인 자격사항을 다 살펴본 후에 그리고 나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통대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복잡하죠. 내용이 복잡하지만 제가 좀 철저하게 자료를 꾸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연체
이 부분에 속하신 분들이 통대한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속하신 분들 절대, 특히 채용불이행 이력이 있는 분들은 통대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단기 연체는 상담사고 상담 후에 알아보시고,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통대안은 적을 데 없나?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서 상담 받아보고, 저기서 상담 받아보고, 또 다른 데서 상담 받아보고 난 후에 가장 본인이 상담했을 때 믿음이 가고, 그 상담사들 위주가 아닌 채무자를 위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곳을 잘 골라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터무니없이 말하는 상담사들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무턱대고 가능하다, 된다. 그런 데는 무조건 다 잘랐어요. 무조건 됩니다. 이건 세상에 무조건은 없어요. 자기가 은행 지점장이라도 무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두시고, 자, 오늘은 통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